5월 23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월요일날 증시 좀 깔끔하게 출발해야 되는데 조금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사실 연중 최저치를 찍은 게 바로 며칠 전인데 시장이 바닥권에서 약간 올라갔다라고 해서 내 종목 왜 안 오르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내 종목 말고 옆에 동네에 있는 종목군들이 막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도 종목별로 시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지금은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박근호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다스코인데요. 최고가 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냈네요. 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큰 의미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원래 시청자분들은 오늘 추천하고 내일 올라야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모르던 주식이었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저는 전쟁이 끝난다라고, 근데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어떤 포기라고 해야 될까, 항복 아니면은 휴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지금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가 갖고 가고 어느 정도 휴전으로 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재건을 할 수 있는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재건 자금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와 관련된 다스코 같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우리 매일경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추천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모멘텀은 계속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따라잡는다거나 그럴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나신 구간이니까 조금 더 배짱을 부려본다,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익을 지금 실현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키워드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지금 이제 업종이나 업황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업종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로우 리스크라는 것은 굉장히 위에서 많이 떨어졌고 더 떨어질 위험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이 리턴은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종목이 아니라 업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업종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바이오네요. 네, 오늘 이제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사실 바이오가 고점에서 떨어진 걸 생각을 하면 사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바이오가 올라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딱히는 없습니다. 딱히는 없는데 굉장히 싸졌고 그동안의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순환 구조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조금 분위기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개별 기업을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개별 기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네. 이제 바이오 개별 기업으로 어떤 대박의 꿈을 꿀 수도 있고, 꾸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철강 이런 업종이나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들도 있고, 그 업황 분석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어떤 캐치를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해서 종목을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오는 그냥 기업에서 내는 기사 한 줄, 임상, 이상 들어갑니다. 요런 기사 한 줄 외에는 바이오를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기사만 믿고 기다리다가 굉장히 큰 아픔을 준 기업들도 있고, 물론 굉장히 큰 수익을 준 종목군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분위기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는 이제 삼성이고 타이거는 이제 미래에셋이죠. 네. 바이오 244580 요게 가장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왜 좋냐면 바이오가 올라갈 때 사실 다른 거 엄한 거를 들고 있으면 바이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바이오 때문에 시장이 막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분위기는 좀 약간 잡고 있죠. 내 바이오가 안 올라갈 때 제일 그 섭섭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ETF를 사면 최소 평타 이상을 쳐주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이 ETF는 이렇게 얌전하게 굉장히 뭐 안정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는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ETF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좀 개선이 돼 있어요. 지금 코스닥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네. 지금 뭐 3등으로 밀려 있지만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3위만 해도 사실 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시 1위를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고점 대비 과대 낙폭으로 가격 매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우 리스크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바이오는 뭐 개별 기업도 좋지만 어떤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요 바이오 ETF가 저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또 자료를 볼 게 있죠. 바이오 ETF 들어가 보면 네. 이 밑으로도 이 스크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사도 되고 네. 녹십자를 사도 되고 셀트리온을 사도 되고 바이오 사이언스를 사도 되고 뭐 바이오판, 셀트리온 제약, 뭐 헬스케어 다 사도 되는데 이거 그냥 한 주 사놓으면 이 기업들을 나눠서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중에 뭐가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뭐가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어떤 개별 기업 리스크를 충분히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이 막 뭐 예전처럼 바이오 없으면은 뭐 바보가 되는 시장이다. 그런 시장이 뭐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한 줄 평으로 드렸던 그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가격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를 주력주로 갖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포트에 어떤 이런 ETF를 좀 담아두는 것은 굉장히 좀 지금 시절상 합리적인.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부채가 많긴 하지만 사실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의 외부 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ETF 좋은 뭐 지금 시장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시장 공략주는 코덱스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겠죠? 네, 가격 목표가 12,000원, 그다음에 선줄매 가격은 8,500원 드리는데 네. 딱딱 보이는 자리거든요. 딱딱 보이는 8,500원은 저점 이탈이고요. 12,000 이쪽 목표가는 12,000원은 일단 전 고점에서 약간 위쪽이긴 한데 바이오는 또 오르면 워낙에 활발하기 때문에 뭐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코덱스 바이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한 줄평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포인트 첫 번째로는 일단 이어서 얘기가 되네요. 네. 제약바이오 지금 매수 시기일까요? 주요 포인트일 수도 있고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세 가지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 지금 매수 시기인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별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어떤 개인의 성향이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 성향상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한가가 몇 번 가야지 고점이 나올 정도예요. 시가총액 1위를 다투던 기업들이 매수 시기이냐, 뭐 예스, 오로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바이오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그 투자자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올라갈 땐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좀 너무 불안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가 바이오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면 다른 업종도 지수 영향을 받아서 오를 것인가? 사실 바이오를 안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예전에 뭐 2015년도 전후 뭐 화장품 바이오가 대세였을 때 그다음에 2017년도 전후해서 뭐 바이오가 대세였을 때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수가 안정되면 사실 다른 뭐 업종군들, 섹터들한테 나쁜 영향은 없지만 이 바이오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주력주로 갖고 가긴 좀 무리가 있지만 포트에 어느 정도 좀 발은 담가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업종도 같이 오를까요? 떨어지진 않겠지만 바이오가 대세면 바이오만 오르지만 지금 시장이 바이오가 대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시장 평균 대비 좀 약간 뭐 아웃퍼폼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마 지금 주식 투자자라면 가장 좀 걱정이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6월 양적 긴축, 뭐 보통 우리가 줄여서 뭐 Q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후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죠. 6월 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시장 폭락이 올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뭐 6월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부분이긴 한데 폭락이 올 걸 대비를 해서 현금을 준비를 뭐 폭락 오면 뭐 살려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현금이라는 거는 폭락장에서 유일하게 본전을 지켜주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 뭐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내가 현금을 그냥 다 쓸어 담아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약간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양적 긴축을 이제 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사실 이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정도면 그 영향이 좀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뭐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연준의 뭐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하면 연준의 그 어떤 성향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이 양적 긴축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그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좀 가격적으로 어떤 정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폭락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이후처럼 초급등하는 시장은 좀 힘들다. 이렇게. 네, 이번 주 시장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매수 시기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바이오 지수가 오른다고 다른 업종들도 같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는 조금 더 물음표.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6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6월부터는 또 양적 긴축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그리고 해운주와 제약바이오 자리했고요. 의류주와 방산주, 게임주, 조선주와 원전 관련주, 그리고 UAM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대차를 무조건 말을 해야겠죠. 네,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또 이제 현대차에서는 미국의 공장.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의견 드리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원전을 뭐 전 세계에서 뭐 없애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나올 정도로 몇 년 전에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팽배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안이 원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BMW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BMW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 포기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포드와 토요타도 어떤 같은 의견을 좀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와 내연기관차가 왜 없어지면 안 되는지를 대해서 BMW가 설명을 해놨는데 전기차의 배터리의 어떤 발전의 어떤 속도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어떤 그런 성장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을 하고 있다.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탄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지금은 전기차지만 원전처럼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정도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안은 아니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들이 뭐 25년도서부터 안 만든다, 30년서부터 안 만든다. 이건 저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앵커께서 뭐 이제 요즘 시계를 잘 안 차지만 네. 우리가 보통 일본에서 처음 이제 쿼츠라고 해서 그 건전지를 넣는 배터리를 넣는 수은전지 넣는 시계를 만들었을 때 네. 전 세계 시계가 이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흔들면 밥을 주는 뭐 시계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전기 자동차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늘어나면 아직은 극초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는 분명하지만 원자력처럼 한 번에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BMW, 벤츠 뭐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안 좋은 건 뭐 디자인 좋고 인테리어 좋고 편의 장비 같은 가격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엔진과 미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그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자동차를 팔아왔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전기차는 뭐 엔진도 없고 미션도 없고 그냥 뭐 배터리와 모터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테슬라가 약간 앞서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크라 러시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야금야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크라 러시아 때문에 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하면 뭐 가장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기업이 현대기아 자동차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성장을 한 게 현대차밖에 없어요. 오, 네. 뭐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기업들이 전년비 대비해서 굉장히 그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만 자동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뭐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관련돼서 뭐 3년 뒤에 얘기입니다. 뭐 공장을 지어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갖고 뭐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는데 3년 뒤 얘기니까 그 모멘텀은 지금 뭐 사실 큰 필요가 없고 뭐 굉장히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테슬라 다음으로 핫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렇게 미국에는 10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네. 투자를 감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러시아 리스크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그게 말을 이제 해주셨는데 메리트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네. 뭐 다 그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나서 엄마한테 혼을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한테. 이제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는 내일도 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MM인데요. 상하이 봉쇄 기대감에 오늘 4% 거의 5%에 가까운 봉쇄 상승 해제 했습니다. 기대감이죠. 네, 봉쇄 해제 기대감에 네. HMM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 좋았는데 뭐 계속 좋기만 하니까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아주 생각보다는 많이는 좀 뭐 안 오르긴 네. 한데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HMM. 일단 상하이 운임지수가 가장 좀 중요하죠. 상하이 운임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상하이 운임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 물동량이 좀 갖춰져 있다가 이제 우리 병목 현상이라고 보통 항만에서 얘기를 하는데 병목 현상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리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네. 5월 달이면 몇 분기죠? 이제 2분기. 2분기가 3분의 2가 벌써 지났습니다. 네. 뭐 말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운임지수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HMM의 주가 흐름이 막 예전에 텐베거 났을 때처럼 막 10배까지 올라가고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차트를 잠깐 뭐 주봉상으로 길게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HMM이 왜 10배까지 올라갔느냐? 네. 왜 10배까지 올라갔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실적 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좋거든요. 더 좋긴 한데 이때는 막 그 실적이 몇 배씩 막 좋아질 때고 몇 배씩 좋아질 때고 지금은 야금야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고점을 뚫는다 안 뚫는다 사실 그거는 주가가 얘기를 해주긴 하겠습니다. 주식의 특성상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약에 어떤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구간인데 실적이 요 구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오르잖아요. 요 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좀 러프하게 오를 때는 주가가 아주 그렇게 타이트하게 오르진 않거든요. 최고 실적을 경신해도 우리는 그걸 삼성전자에서도 뭐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그냥 전고 좀 뚫고 올라가는 느낌은 지켜봐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좀 약간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HM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좀 올라갔는데요. 1분기에는 사실 건설 빼고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는 어떤 섹터를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뭐 앞에 좀 약간 단어 몇 개를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 건설 빼고는 어닝이 다 좋았었는데 2분기에 지금은 이제 2분기가 장사가 잘 안 된다 잘 된다, 요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잘 될 기업들이 2분기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가격 전가력이 있는 저는 음식료 업종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H&M, 페노션 같은 어떤 뭐 해운 이런 업종군들이 실적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타이트할 걸 생각하고 또 뭐 기대주로는 전 지금 살만한 거는 뭐 자동차가 좀 약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과 또 해운 그리고 자동차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미셀인데요. 오늘 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원숭이 독창이 확산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파미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의견 드리고요. 네. 뭐 이미지를 사실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참 이런 게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는 뭐 누가 뭐 코로나를 걸렸다 이게 뭐 어떤 뭐의 변형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간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천연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천연두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젠이거든요. 신라젠인데 신라젠은 지금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파미셀이나 다른 관련 어떤 뭐 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금요일 날 캐치를 해갖고 일단 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방송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주식은 이제 코로나 때처럼 뭐 어디 나라가 걸렸는데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몇 번 나오면 이제 주식은 확 뜨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를 굉장히 뭐 갈망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왔잖아요. 그 관련주들 뭐 이 파미셀 같은 경우 위에서 좀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많이 흔들 겁니다. 하지만 뭐 시세 보면 뭐 일단 신규 테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좀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에 천연두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파미셀이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제약바이오에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뭐 리스크가 있다,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오늘 뭐 ETF를 좀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개별적으로 바이오가 쭉 가려고 그러면 시장에 뭐 시총이들이 다 세기 때문에 뭐 조단위 종목군들이죠. 웬만하면 바이오는. 바이오 기업들 뭐 1,000억 내외 몇백억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한 기업들이고요. 뭐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조단위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시장에 돈이 막 들어와야 되고 또 뭐 어떤 이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매수가 들어올 텐데 좀 약간 여건은 좀 힘들긴 합니다. 뭐 바이오 뭐 다른 재료 필요 없고 주식에서 가장 큰 재료는 가격이죠.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잘 뭐 초이스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핫한 수익도 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기업보다 바이오는 그냥 ETF 사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가격은 괜찮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아프리카 소재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를 받았는데 1,100억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현대미포조선 연간 매출로는 뭐 사실 주가가 움직일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선사가 배를 수주하면 그게 호재인가요?
호재 아닐까요? 원래 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배를 만드는 기업인데 배를 만드는 기업이 그 배를 수출했다. 저는 이거 특별한 호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마 이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뉴스를 몇 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2019년도에 진짜 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대한민국 조선업 전 세계 1위 탈환 뉴스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2019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조선업을 공부를 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울산이랑 거제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돼요. 근데 2019년도에 대한민국 조선업 전 세계 1위 탈환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 모두 조선업을 사자 이렇게 뭐 리포트들이 발라져 있었을 때 2020년도서부터 울산 거제의 아파트들이 경매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그쪽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의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가 2년 전인가 한번 나왔던 카타르발 뭐 조 단위의 뭐 몇십 조 단위 어떤 LNG선 수주 이게 지금 거의 캔슬 위기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주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이제 이 조선업은 이제 발주하는 곳에서 계약금을 주거든요. 계약금을 잡으면 그게 조선업 재무제표에는 발표할 때 부채로 잡혀요. 처음에는 약간 재무제표 다루는 방식이 다른 업종과 많이 좀 틀린데 지금 현재 3개사죠. 한국, 조선,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개사가 LNG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카타르에서 이제 뭐 본계약을 들어가자 계약금을 줄게 했는데 이게 철강 후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네.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뭐 철강석 유연탄은 4배까지 올랐고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원래 어떤 얘기가 나왔던 대로 계약을 하자니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망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죠. 플랜트에서 굉장히 저가 수주. 우리나라에서 플랜트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경쟁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만약에 카타르발 어떤 그 LNG선 그 호재가 아직은 캔슬 직전이긴 한데 캔슬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게 뭐 캔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LNG선 때문이란 말이죠. LNG선에서 프랑스의 이제 GTT라는 기업이 있어요. 프랑스의 GTT 기업이 이제 이 어떤 냉매 그 탱커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를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프랑스 이 GTT한테 이 어떤 특허료로 준 돈만 거의 몇 조 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배 가격의 거의 5% 이상을 특허료로 프랑스 기업들한테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들 배를 엄청 잘 만들고 수주량 전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끼리 좀 뭐 저가 수주 경쟁이 나오고 수주를 몇 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에서 돈을 얼마나 남기는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 뭐 조선업들 보면 뭐 어닝 이익 발표를 할 때 흑자로 발표하는 기업도 있고 적자로 발표하는 기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한 2년 전 거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수주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철판을 다 잘라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자. 그때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건데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한 1년 걸리죠. 배 만드는데 작은 건 1년, 뭐 큰 거는 2, 3년까지 걸리긴 한데 그래서 지금 뭐 적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그거는 조선업의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로 잡히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뭐 조선업황이 지금 뭐 슈퍼사이클 초반이다 하는 거는 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좀 약간 뭐 인정하기 힘들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배를 만든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뭐 이 부분 그다음에 카타르발 초대형 프로젝트인 LNG선을 수주가 캔슬이 된다라고 하면 뭐 현대미포조선은 거기에 뭐 해당 사항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조선업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의견은 그 의견 드릴게요. 왜 고일까요, 그러면?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뭐 LNG선이랑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고 저는 좀 약간 뭐 중간 정도 크기 만드는 조선사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사 중에 지금 네 의견으로는 당신 의견은 별로 안 좋다는데
어떤 거 살 거야? 그걸 하나만 말해봐. 그럼 저는 현대미포 살 것 같아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그래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수주 공시에는 주가는 오늘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수주가 뭐 전체 매출액 대비 한 몇 퍼센트? 10%도 안 되는? 뭐 얼마 안 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주 호황이 좀 다 주가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가장 전 중요하게 현대미포와 한해서 네. 국한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뭐 매연 막 그 뿜어내는 거 그걸 네. 뭐 사실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매연을 뿜어내는 게 사실 배거든요. 이 배도 이제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데 현대미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타르발이 이게 캔슬이 된다라고 하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근데 분위기가 좀 약간 안 좋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가장 원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미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사가 간다라고 하면 제일 잘 갈 것 같아요. 네. 조선업은 앞으로 좀 카타르 LNG선 수주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과 위메이드 그리고 보성파워텍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7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28만 5천 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네. 솔브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에 이제 뭐 솔브레인뿐만이 아니라 머트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근데 매수가가 지금 여기를 해놓으신 거죠? 네. 최근에 간 적은 없는데 위쪽에서 사셨나 보다. 근데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이게 저쪽에 시기상 이제 작년일 것 같은데 이 정도 안 떨어진 기업은 없고 이 정도 탄탄하게 올라오는 기업도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좋게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20%. 20%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은 종목, 이거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길 바라지 마시고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폭락장에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는 뭐 당연히 안 떨어질 수 없었던 거고 저점을 가장 빨리 잡고 거래량이나 시장 관심도 좋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보통 요럴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뭐 앵커님도 한번 봐보세요. 네. 뭐 굉장히 이 정도 사실 고생 안 한 종목 없거든요. 매수가가 왔어. 네. 그럼 뭐 내가 이거 본전만 오면은 팔고 싶다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요 또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좀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기업이고 시장 대비 굉장히 뭐 좋기 때문에 뭐 당연히 홀딩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지금 시장 흐름에 비해서 같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올 때까지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6만 9천 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던 네. 종목이죠. 참 이렇게 그 매수가가 좀 높긴 하신데 일단 뭐 HK 이노엔이 뭐 그렇게 이상한 뭐 바이오적인 개별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딱 오늘 같은 흐름 나왔을 때 아마 그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 어떤 갈등을 느끼실 거예요. 고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떨어져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작가에서 위아래로 막 엄청 흔들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이오가 뭐 셀트론이 예전에 중심 잡고 올라갔을 때 전혀 움직일 필요도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종목으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올라갈 이유가 1도 없는 뭐 임상 시작도 안 하고 뭐 어떤 느낌 도는 기업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더 떨어질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HK 이노엔도 사실 약간 테마를 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어떤 뭐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개별 기업을 트라이 하시는 분들은 배짱이죠. 바이오에서 배짱 없이 바이오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 어떤 바이오 쪽에서 어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조금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쪽 매수가까지 가격이 좀 멀긴 하지만 기다린 만큼 바이오는 수익을 줄 수도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오래 기다리신 만큼 뭐 한번 배짱 홀딩 한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에는 배짱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에 비중은 5%인데요. 메타버스에 관련주죠? 네. 이제 뭐 성장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우리가 얘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나라 대표 성장주잖아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뭐 지금 가격은 사실 많이 떨어져서 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카카오 네이버가 과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미 전 다 큰 것 같아요. 성장은 뭐 야금야금 하고 있는데 네. 예전처럼 확 성장하는 구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하는 어떤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성장하는 속도 이렇게 성장했다고 여기서 야금 성장하면 주가는 사실 그걸 맞춰주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서 메타버스 사실 저는 이렇게 예전 아바타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 네. 저는 메타버스랑 아바타랑 뭐가 틀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메타버스랑 아바타랑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응용하는 것은 예전과 많이 틀리긴 하지만 근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뭐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도 사실 한번 광풍 불었다가 뭐 어떤 굉장히 뭐 비트코인 때문에 망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다시 더 올라왔는데 메타버스도 다시 한 번 정도는 저는 이제 어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반등을 주는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나 시장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에서 뭐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거나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라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갔던 뭐 유니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확 올라가야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뭐 로블록스 이런 것들 그리고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어제 뭐 금요일 날 사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서 장대 양봉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약간 좀 매수가 밑으로 좀 내려왔네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분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차트상으로는 뭐 초대량 거래 후에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근호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 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이제 주말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금요일 날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밴드 쪽을 통해서 이제 오픈 톡방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금요일 날 장중에 먼저 드렸었어요. 파미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뭐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장중 내내 좀 약간 답답하신 분들 같이 의견도 좀 나눌 수 있으니까 밴드에 제 이름 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